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드디어 이제 원아웃 두플리케이트 8이랑 모아이 130의 비교를 할 건데요.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프린터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이랑 D8이랑 지금 출력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보시면은 이같이 지금 출력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빌드 볼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D8이 훨씬 커요. 192에 130에 200mm 정도의 이제 빌드 프린팅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아이 비교해서 크죠. 모아이는 130, 130, 180입니다. 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아이 130은 지금 이런 아크릴 판넬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반면에 보면은 D8은 모든 게 다 철 제품이에요. 이 손잡이만 해도 굉장히 좀 무겁고 묵직하고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도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프린터는 거의 한 20kg 가까이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모아이는 이런 아크릴 판넬이다 보니까 좀 가벼워요. 겉모습만 봐서는 D8이 굉장히 튼튼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내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내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성은 모아이 130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빌드 플레이트, 그 다음에 배트, 그리고 뒤에 이제 히터가 저렇게 보이고, G축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축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G축이 두 겹으로 나오는 그러한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안정성 있게 G축이 더블이 되면은 퀄리티도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이 200부터는 저 G축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D8도 G축이 저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내부를 보자면은 마찬가지로 빌드 플레이트, 그 다음에 배트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는 히터가 아니라 팬이에요. 그래서 틀린 점은 D8은 팬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이런 내부 공기들을 필터 해갖고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팬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이게 지금 D8의 팬 소리예요. 그래서 양면 측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팬들이 존재합니다. 두 개씩 존재해갖고, 좌측에도 두 개, 여긴 잘 안 보이지만 우측에도 두 개, 이렇게 팬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팬이 많이 달린 이유가 뭐냐면은 LCD나 LED에 이제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LED나 LCD가 열에 되게 좀 약해요. 그래갖고 스트레스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팬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열어봤더니 보이지 않는 팬들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LED 주변으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팬들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모아이는 팬이 하나도 없어요. 밖으로 내보내는 팬이나 뭐 옆에도 없고 굉장히 깔끔해요. 왜냐면은 레이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뭐 열에 약하거나 뭐 그런 게 없이 레이저가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오히려 히터로 이 레진을 데펴 갖고 더 출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만 딸랑 하나 존재를 합니다. 전혀 열이랑 상관없이 레이저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플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개선된 빌드 플레이여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전에는 이게 레벨링 할 때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여기 나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나사를 조여져 갖고 빌드 플레이트에 레벨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아직도 이런 장비를 사용해 갖고 저기를 조여 갖고 빌드 플레이트를 이제 레벨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합니다. 반면에 D8은 이런 식으로 납이 달려 있어서 이 납 손잡이를 잡고 돌려갖고 빌드 플레이트를 레벨링 하면은 간단하기 때문에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비 2개가 달려있고 여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트를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모아이 130부터 이제 팹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마음에 드는 게 이 배트가 딱 고정이 되어 이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밑에 딸칵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 그리고 되게 안정성이 있어요. 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차이지만 큰 결과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팹 필름이 투명 아크릴판 위에 존재를 합니다. 지금 레진이 있어 갖고 보이진 않는데, 자 밑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책상 위에 같은 데 올려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살짝 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반면에 D8은 자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는 건 좋아요. 손잡이 이렇게 풀러서 보면은, 자 지금 떼갖고 봤는데 보면은 밑에가 바로 팹 필름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바닥에 내려놓는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면은 팹 필름이 데미지가 있기 쉬워요. 팹 필름을 종종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모아이 130은 여태까지 팹 필름을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조그만 차이지만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이 지금 모아이는 SD 카드만을 지금 지원을 해요. 그래갖고 여기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 이게 모아이가 조금 불편합니다. SD 카드 슬롯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뻑뻑해요. 그래갖고 이 빼고 쓰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SD 카드보다 더 작은 거, 이런 거를 어댑터를 껴놓은 다음에 파일을 요거만 빼다가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댑터는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뻑뻑해서 매번 교체할 때마다 고장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댑터를 고장시켜 놓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을 해갖고 파일을 교체를 합니다.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은 SD 카드 에러가 종종 생겨요. 그래갖고 모아이의 단점 중에 하나가 파일이 에러가 생겨갖고 이 출력물이 막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은 이 한번 사용할 때마다 SD 카드를 포맷을 해야 돼요. 전원을 끄고 올바른 파일이 출력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전에 출력했던 파일이랑 현재 파일이랑 막 뒤죽박죽 짬뽕이 돼갖고 여기에 출력이 되곤 합니다. 그런 버그가 있고, 그래갖고 이거는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매번 사용할 때마다 포맷하고 이제 사용을 하면은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D8은 USB를 사용을 해갖고 좀 간단한 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USB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와이파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고, 기회 되면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모아이는 현재 미국에서 1,400불 정도에 판매를 하고 D8은 가격이 좀 내렸어요. 그래서 900불까지도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걸 거의 2배 가격에 팔아요. 그래갖고 거의 200만원 선에 팔아요. 왜 200만원에 파냐, 이제 한국 와나우 측 얘기에 따르면은 본인들은 이제 AS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값을 찾는데 1:1 카톡 같은 걸로 설정값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AS 때문에 가격을 2배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설정값은 이미 유저들한테 다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아이는 이런 기본 설정값이 제공이 돼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바로 다음날부터 실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설정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하면 쉽게 설정이 가능해갖고 출력이 가능한데, D8은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설정값을 와나오 코리아 측에서 이제 뭐 개인 카톡으로 해갖고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격을 2배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친구가 이거 D8 똑같은 걸 샀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친구한테 설정값을 주고 바로 이제 테스트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는데, 만약에 설정값이 필요하면은 저한테 질문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무료로
그냥 제공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이런 피규어, 대형 피규어를 지금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레진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레진이 보이는데 대형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이스 60초 정도에 12초 그리고 50 마이크론 레이어 사이즈를 하는데 와나우 기본은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이런 3D 래피, 모노큐의 3D 래피도 되고 제가 가장 좋아라 하는 1레구 레진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출력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15초 정도 50 마이크론 레이어에 15초 정도 줘야 되는 레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노바 3D 레진 그리고 아나큐빅 레진 이런 레진들은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돼서 15초 정도면은 출력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형 사이즈 출력물 할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정도 설정값만 있으면은 출력이 거의 바로 가능히 해요. 솔직히 AS가 필요한 부분이 LCD랑 LED예요. 이 부분들은 이제 아마 소모품이기 때문에 무료로 AS를 안 해줄 것 같고 이제 부품을 사서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은 이 프린터를 2배 가격 주고 살만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LCD랑 LED가 정말 금방 마탱이가 갑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은 200만원 주고 이 프린터를 살만합니다. 근데 아니라면은 그냥 본인이 LED나 LCD를 구해서 그냥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속 편합니다. 저도 요번에 이걸 LCD랑 LED를 직접 교체를 해봤는데 저도 이런 기기 같은 거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교체가 가능했고 물론 중간에 실수를 해갖고 좀 다른 파트를 구하느라 좀 고생을 했긴 했는데 그래도 200만원까지 주면서 이 프린터를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버벅거리면서라도 혼자 그냥 교체하고 말지. 어쨌든 가격이 좀 애매합니다. D8이 미국에서는 900불 주고 살만은 하긴 해요. 근데 한국에서 200만원 주라면은 저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200만원이면은 차라리 저는 모아이를 삽니다. 모아이를 사고도 남아요. 사고도 다른 프린터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지금 이 D8이 한국 가격이 그만큼 지금 가격 책정이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구성입니다. 지금 한 달가량 모아이를 쓰면서 고장나거나 교체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페필름도 한번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괜찮고 반면에 D8은 페필름도 많이 갈아야 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LCD나 LED를 교체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무리해서 아니면 뽑기 운이 나빠서 LED가 금방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도 똑같은 D8을 한 달도 안 돼서 LED가 맛이 갔어요. 그걸 보고서 D8은 내구성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이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는 1000불 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레진 프린터이기 때문에 싸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 이거를 200만원 주고 판다 그러면은 내구성에 진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LCD랑 LED를 갈아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거의 풀 가동을 해갖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풀 가동을 했기 때문에 수명이 그만큼 짧아진 거다라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가전제품을 1000불짜리 작업용으로 사갖고 풀 가동을 해갖고 한 달 만에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LED나 LCD 그 정도의 내구성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포로전의 프린터들은 좋은 LED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전의 LCD 프린터는 가격이 조금 비싸요. 미국 가격이 한 1200 정도 비슷한 이제 프린팅 사이징인데 한 200~300불 더 주고 저 같으면은 그 프린터를 살 것 같아요. 그만큼 D8의 내구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완성된 제 캐릭터를 보고서 퀄리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이 130으로 다시 뽑은 머리거든요. 그래서 머리만 놓고 퀄리티를 비교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미세하게 보면은 레이어가 잘 안 보여요. 모아이가 지금 이게 최고 퀄리티가 아니거든요. 이게 40 마이크론 레이어로 뽑은 것도 불구하고 레이어 적층 형상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저도 신기한데 D8에서 최고 세팅으로 거의 최고 세팅으로 뽑은 건데 아마 30 마이크론이나 35 마이크론으로 뽑은 거예요. 보면은 이마 같은 데 보면은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적층 형상이 좀 보여요. LCD 프린터의 좀 한계 같은데 반면에 비교해 보면은 모아이 130은 거의 지금 레이어 현상이 잘 안 보여요. 미세하게 디테일이 더 잘 사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물론 이게 프라이머를 뿌리고 안 뿌리고의 차이점도 있겠는데 지금 머리카락 같은 거 보면은 조금 더 딥해 보이고 디테일이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이빨도 잘 나왔고 이제 주름이나 그런 작은 디테일도 잘 나왔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모아이로 뽑은 부분이에요. 모아이가 지금 어두운 레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색깔 구별이 지금 확연히 될 텐데 디테일이 좀 잘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출력물을 해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밝은 색은 D8로 뽑은 거고 어두운 색은 이제 모아이로 뽑은 건데 퀄리티는 솔직히 이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가 않는데 미세하게 모아이가 디테일이 잘 살아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파트들을 뽑아 보면은 D8에서는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파트인데 모아이에서는 여러 번 나눠서 출력을 해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갭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 갭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특별한 마테리얼로 채울 예정인데 어쨌든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갭이 있으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조립할 때 전체적으로 조립할 때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큰 파트를 출력을 해보면은 단면이 D8이 더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아마 레진 특성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쓰는 일레구나 그러한 레진들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매우 적고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면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반면에 모아이 레진, 넥스 레진을 사용을 했을 때는 단면이 약간 굽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굽어지는 현상을 샌딩 머신으로 갈아갖고 이렇게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갭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출력물을 할 때는 D8이 조금 더 나은 퀄리티와 효율을 보였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모아이가 D8보다 더 나은 프린터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이 필요한 작은 파트들은 모아에서 뽑는 게 낫고 왕자같이 큰 파트들은 D8에서 뽑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린터를 같이 사용하면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력 시간을 비교하자면은 D8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아무래도 LCD 특성상 각 레이어를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모아이는 지금 레이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디테일 하나하나 레이저가 움직이면서 굳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꼼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태워도 모아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반면에 D8은 이런 긴 오브젝트를 눕혀서 하는 게 좋아요. 출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떠한 프린터를 사시냐에 따른 이제 유저분들의 선택인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D8과 모아이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영상 올릴 거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